2022년 군 복무를 마치고 첫 시즌 대체 선발로 등판하기 시작한 투수는 그의 11승 2패로 승료랑을 차지합니다. 9년 만에 토종 승료랑이었습니다. 횡으로 휘어져 나가는 테일링 좋은 포심과 그보다 더 휘어져 나가는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선발 한 자리를 맡습니다. 23년과 24년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고 한화 이글스와 4년 78억의 대형 FA를 성사시켰습니다. 한화로 이적한 첫 해인 이번 시즌 폰세, 와이스, 류현진에 이은 4선발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엄상백의 평균 자책점은 6점대 10게임 이상 선발 등판한 선수 중 최하위, 반복되는 조기 강판과 로테이션 제외로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한 채 전반기의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KT에서의 안정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은 엄상백의 부진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엄상백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낮은 팔각도에서 나오는 테일링이 두드러지는 포심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포심의 서브 구종으로 수평 무브먼트가 좋은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장점들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커리어 하이인 22시즌 포심의 평균 구속은 146.3이었으나 23시즌 143.9, 24시즌 142.9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시속 144.9km로 큰 폭으로 상승한 듯 보이지만 이는 트랙맨 도입의 영향으로 리그 평균 대비 상승폭과 비슷합니다. 하락 추세는 막았지만 반등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포심의 구속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3년과 24년의 성적을 보고 체결한 FA인 만큼 구속의 반등이 없는 것이 부진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구속은 비슷한데 POPS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23년과 24년에는 각각 0.606과 0.651로 좋은 포심을 던졌는데 올해는 1.0을 넘어섰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엄상백의 부진은 예견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었던 체인지업의 구사 분포를 보겠습니다. 엄상백의 체인지업은 우측 하단으로 휘어져 나가는 구종이기 때문에 우측 또는 존 하단에 투구하여 헛스윙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간 체인지업의 분포가 중앙 또는 상단으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운데 몰린 실투성 체인지업이 증가하였고 POPS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5시즌에는 구사 분포가 아예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포심과의 피칭 터널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포심과 체인지업의 터널링 효과가 약해지면서 주무기로 사용하던 포심과 체인지업의 위력이 약해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KT에서는 커터 장착을 시도했습니다. 24시즌에 커터 장착에 성공하여 커터의 구사율이 28.2%로 2배 수준으로 상승했고 좌타와 우타 모두에게 좋은 퀄리티로 구사하면서 투구 구종 중 커터의 POPS가 가장 낮았습니다. 포심의 구속 및 체인지업의 퀄리티 하락을 커터의 장착으로 버텨내며 평균 자책점은 4.88로 아쉽긴 하지만 156.2이닝을 소화하며 선발 로테이션을 충실히 수행해 주었습니다. FA 이적 후 첫 시즌 한화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22시즌의 투구 디자인과 투구 폼을 목표로 이번 시즌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커터와 슬라이더를 합하여 15.9%의 구사율로 커터를 완성하기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커터 대신 포심과 체인지업 중심의 피칭으로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커리어 하이 시즌을 답습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근거 없는 시도는 아니지만 22시즌의 포심과 체인지업의 구위를 온전히 재현하지 못한 채 보완적 성격의 구종인 커터의 구사율을 낮춘 것이 성적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포심의 평균 구속은 매년 하락해 22시즌 리그 평균 플러스 2에서 현재는 마이너스 1 수준이고 체인지업의 POPS도 24시즌 1.0을 넘겼습니다. 올해는 체인지업의 POPS는 다시 낮아졌지만 포심의 POPS가 1.0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엄상백의 포심과 체인지업은 터널링을 이루는 구종이라 보기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포심과 체인지업의 투구폼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심은 구속과 구위를 위해 팔각도를 조금 올려서 투구하고 체인지업은 수평 회전을 더 잘 걸기 위해 팔각도를 더 내려서 투구합니다.
두 구종이 서로 터널링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이나 회전수, 회전 효율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투구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 메커니즘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결과로 체인지업의 POPS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포심과 체인지업의 구위를 되찾기 위한 투구 메커니즘의 변화는 커터의 퀄리티도 함께 하락시켜 현재 커터의 POPS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실 팔각도가 낮은 투수에게 이러한 메커니즘의 변화나 구종 추가는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팔각도가 낮은 투수들은 성적 향상을 위한 구종 장착 또는 투구폼의 변화가 오히려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져 부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이전으로 돌아와도 성적 회복이 어렵습니다. 은퇴한 신재영이나 롯데 한현희, LG 정우영 등 투구폼 교정 또는 구종 장착을 시도하다가 투구 디자인이 붕괴되어 성적이 급락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일전에 언급했듯 포심과 체인지업의 구위 하락은 올 시즌 갑작스레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22시즌 이후 지속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번 시즌 내에 개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시즌을 포기할 수는 없기에 엄상백은 6월 12일 두산전에서 새로운 피칭 디자인을 도전해 보았습니다. 군입대 이후로 봉인했던 투심을 11.1% 투구하였고 마찬가지인 커브 또한 18.9%나 구사하며 5이닝 2실점의 준수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18일 롯데전에서는 커브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투심은 여전히 10.7%의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구사하였고 POPS도 0.5로 두산전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모두 공략당하며 4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6실점을 하며 족이 강판되었습니다. 약화된 포심의 구위를 무브먼트가 좋은 투심으로, 우측으로 휘는 체인지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대로 휘는 커브를 이용해 보겠다는 심산인데, 시즌 중 피칭 디자인 변화는 민감한 문제라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성적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엄상백의 장점은 테일링이 좋은 포심과 보다 더 횡으로 휘어지는 체인지업입니다. 이를 주무기로 22년 평균 자책점 2.95, 11승 2패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3시즌부터 포심의 구속이 점차 감소하였고 24시즌 체인지업의 구위가 하락하며 장점이 점점 옅어졌습니다. KT에서는 커터를 장착하면서 포심과 체인지업의 위력 감소를 보완하고자 하였고 커터 POPS 0.644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나로 이적하면서 가장 좋았던 22시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투구 디자인 및 메커니즘을 손봤고 이를 통해 진행 중이던 체인지업과 포심의 구위 하락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포심과 커터의 구종 퀄리티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이 변화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최근에는 투심과 커브를 추가하여 다른 피칭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18일 롯데전에서 기존 구종들이 모두 공략당하며 6실점 후 족이 강판되는 등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22년 복귀 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으나 점점 하락세였던 엄상백. 하나는 4년 78억의 대형 FA를 진행하면서 반등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FA로 영입한 두 선수가 모두 크게 부진한 것은 하나 입장에서 뼈아플 것 같습니다. 올해 대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시즌 중 윈나우 트레이드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엄상백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야구 기록이 쌓이는 곳 신야적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